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다. 아, 이것만 하면. 100억을 선물해준 자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등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네. 아이러니가 별로 없어. 그 단계 그 틀을 좀 깨는 게 필요합니다. 네. 노트 꺼내놓고 필기 준비하시고요. 머리띠 딱 메고 부자 되는 법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가서 그럼 일단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건전한 의미의 부자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자든 아까 이런 소소하게 매직 패스라도 끊을 수 있는 부자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이 많은 독자분들한테 사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봐서 그렇죠. 중요하죠. 그거. 부자 되는 법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돈 되는 있습니다.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법. 이게 중요한데 네. 일단 부자 되는 법을 할 때 예.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네. 부자들은 어떻게 됐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꿀팁. 네, 그렇죠. 이게 되게 그들의 공통점이 역사에서 있어요. 배워야죠. 공통점이 부자 된 있을 사람한테 거잖아요. 배워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유의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만 뽑아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운이 배제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증권회사 오랫동안 애널리스트하고 그러면서 부자들을 엄청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그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운이에요. 그렇죠. 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운이 있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니까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이 좋아야 돼요.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려요. 예. 이 배제시키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 네.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아. 그래서 같이 비교해야 돼요. 아하.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과 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이게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운이 배제돼요. 네. 예. 아, 너무 좋은 분석이다. 이걸 찾아냈죠, 제가. 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아, 밑밥을 이렇게 까나? 와. 들을 수밖에 없네. 예.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인간이 운하고 상관없는 게 예. 딱 소팅이 되는 거예요. 네네.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한. 뭡니까? 첫 번째는 네. 전체적으로 이 경제 상황과 이 상황의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요. 아, 큰 파도, 예. 큰 흐름 읽어라.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 플로우. 흐름을 네. 읽어야 돼요. 네.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 거다. 아. 라는 거. 근데 이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하. 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할게요. 어떻게 세상은 변화할 건가? 야. 이걸 아는 사람들이 네. 부자 됐어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하. 부자가 안 됐어요. 실패하고. 네. 네.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아, 너무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재벌집 막내 아들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흐름을 아는 그 막내 아들이 오. 부자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예. 위기를 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위험만 생각해요. 근데 돈을 번 사람 부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도 많은데 이건 네. 점차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고 네네. 일단 큰 방향은 이게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이게 뭐가 돈이 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다. 아. 이것만 하면.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이 분야는 제가 너무 약하죠. 왜냐면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일단. 아니면 그냥 옆에서 본 부자들 쟤는 저렇게 부자 됐대 이런 거라서 아니면 잔혹한 애들도 있잖아요. 이제 저 재벌 저거 저렇게 해서 부자 됐 한국에서는 진짜 나쁜 놈들이 너무 그러니까 나쁜 놈들 놈, 얘기도 해주세요. 예. 나쁜 그러니까 놈. 이제 그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지만 결국 돌아가셨는데 돈 한 푼 못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십 조를 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늘 우리가 철학적으로 염두에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한 푼도 못 갖고 가니까 뭐하러 부자 되냐고 그냥 알고처럼 살아가지 이러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안 보고 메이도 한번 질러보고 매직 패스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논란은 뒤로 하고 한번 너는 써봐. 매번 그런 걸 따지면 안 돼. 그냥 아빠가 맨날 야 이거 불공정한 거니까 나 줄 쏠 거야. 그런 아빠 재미없어. 야 오늘 아빠가 매직 패스 쏜다. 이리 와 니들 줄 서지 마. 때론 이런 그렇죠. 허세 네. 또 뭐 아빠의 그런 명성 이명웅 딱 콘서트 가서 애써서 와! 엄마 네. 영웅 100만 콘서트 원? 맨 앞에 끊었습니다. 엄마예요. 막 100만 원 막 하고 아이고. 그런다던데요. 200만 원 나오고 와.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런 건 약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빈민, 서민, 중산층을 이렇게 전전했잖아요. 몇 가지 그래도 저도 꿀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네네. 박시동 평론가님 이야기 듣고 싶은데 역시 서민 중산층은 뻔한 이야기지만 성실한 노동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참여연대 던졌습니다. 일할 때 너무 급여가 적으니까 네.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예. 밤에 네. 크리스마스 때 우체국에서 2주간 특별 알바를 뽑아요. 네. 야간에 그 선물을 그거 막 보내고. 이렇게 하고. 좀 고달팠지만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얼른 너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네. 절대 이것을 술로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비밀통에 딱 꽂아놨죠. 제가 정말 철야노동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막 정보를 많이 구해야 돼요. 적금이나 예금 넣는데 금리 그래도 0.1%라도 0.2% 더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다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엄청 하잖아요. 뭐 6시 반 전에 타면 네. 대중교통비 20% 할인된다. 블루클럽이라는 데 가면 머리쯤 이것이 깎았거든요. 네. 8번째, 2번만 더 가면 공짜예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번 깎으면 한 번은 공짜.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타면 20% 요금 할인. 절약. 그다음에 금리나 요건 행사해갖고 대출금리 떨어뜨리기. 성실한 노동과 절약. 그다음에 온갖 꿀팁과 온갖 생활정보, 민생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하면 그게 1년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치 월급이 더 나오잖아. 2달 월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빈민에서 서민, 서민에서 중산층까지는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될 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나 박신우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 이야기 많이 해주시되 다만 바로 되기 어려울 때 뭐 투자라는 것도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잖아요. 좋은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죠. 우리는 또 그걸 지향하지만 부자 되는 걸 절대 나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니까요. 그리고 좋은 부자가 되자니까요. 안 소장님이 던져주신 혹시 부자 되는 법은 성실한 노동과 일단 절약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너무 이제 흔한 이야기인데 주셨는데 제가 이게 또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50억 정도 부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종잣돈을 모았고 50억까지 올라올 동안 어떤 재산이 가장 자기에게 큰 기여를 했나. 예. 이분들이 볼 때는 1등이 주식입니다. 이분들한테는요. 50억 미만 그쵸, 부자들한테는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적금. 세 번째가 아파트인데 이건 비거주용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용. 그다음에 100억대 미만 부자들한테는 당신에게 100억을 선물해준 가장 그 유효했던 자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등이 비거주용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등이 예적금이에요. 주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3등이 비거주용 아파트인데 재건축용 아파트입니다. 즉 부동산 두 방으로 100억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억 이상의 진짜 큰 부자들한테는요. 이게 똑같아요. 비거주용 아파트입니다. 이게 1등이에요. 두 번째가 토지 임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고 아까 100억대 미만에서는 2등이 예적금이었는데 이분들한테는 네 번째가 예적금이고 다섯 번째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종합해 봤을 때 한국 사회 부자 되는 법은 뭐였을까라고 굳이 추론을 해본다면 한 3억 정도까지 주식으로 알토란같이 모으고 이 주식을 털어가지고 바로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 아파트를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큰 아파트를 사고 재건축에서 한 번 더 튀기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2배로 몇십억대를 벌고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 더 사고 그리고 정보로 토지 같은 거 하나 슬쩍 사가지고 딱지 하나 박고 이런 식의 부자가 되는 루트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루트였다. 이거 경로죠. 왜냐면 경로. 예적금으로 주식을 하고 그렇죠. 주식을 돈 벌어서 부동산을 하는. 네.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긴 해요. 네. 그래서 안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노동이나 절약을 통해서 예적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적금을 그럼 얼마큼 모아야 되느냐. 야, 요 포인트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2억, 3억까지만 예적금 열심히 모아야지 이거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적금 한 1,000만 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그 기준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런 기회가 왔어. 네. 그러면 그걸로 주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 기준에서 계속 탈피하는 게 자신이 지금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만 보고 막 투자를 잘 안 해요.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자 되는 삶이 아이러니하게 별로 없어. 별로 없습니다. 고연봉자지만 진짜 부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단계의 그 틀을 좀 깨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돈이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근데 저는 아까 이제 50억대 이하까지 그 부자들의 삶에서는 주식이나 예금, 적금 상당히 동의가 됐어요. 뭐 그리고
비거주용 아파트도 뭐 그것이 투기였던 투자였던 정말 한국 사회가 노후도 불안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공공으로 인한 고통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집 한 채 사고 한 채 정도 더 사가지고 시세차익 노리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부당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00억 이상에서는 재건축 비거주용 아파트는 이게 중복시 나오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답안지 있으면 모르지만 상속이나 증여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상속 증여의 기여도는 보니까 15%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50억 안팎의 이런 상중하로 하면 중하의 부자들은 그래도 성실한 노동이라든지 땀 흘린 것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추정은 가능한데 이제 이 100억 이상 그 100억 이상의 돈 분들이 지금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예를 들면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또는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본인들 아는 기득권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투기. 상당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가 됐던 투기성 투자로 돈을 많이 불렸다라는 추정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뭐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안 본 바가 아니잖아요. 많이 봤죠. 그럼요. 다 전 국민이 근데 사실 다 알고 그때마다 계셔요. 이러면 친한 친구한테 너 부도덕한 놈이야. 그럼 되겠어요. 또 그런 방법 있구나 그러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만연한 거에 대해서는 씁쓸하지만 또 친한 친구가 그래 보면 용한 놈이네. 운이 좋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막 도덕적인 잣대를 막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부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셋이 그래도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미래, 좋은 사회를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남들이 생각하기에 불건강한,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많이 축적한 건 사실이니까 부의 대물림이 계속 또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너무 진지하지 않지만 가볍게라도 지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 예적금을 어디까지 모아서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투자로 넘어갈 거냐 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 끊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 된다, 포착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통계로 아까 그 부자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대충 3억에서 5억까지는 종잣돈이라고 생각들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3억이나 5억까지 모을 때까지는 투자보다는 일단 모으는 데 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진짜 큰 부자들까지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지금 부자들한테 자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종잣돈 얼마까지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8.2억이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8억 정도, 요즘은 8억 정도 들고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뭐 굴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모아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통계는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니까 사실은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만약에 안 소장님이나 이 서민분들한테 하면은 8억까지는 종잣돈이면 8억도 8억을 모으는 것까지가 종잣돈이라고 너무 좀 반가 크죠. 일단 우리 서민들은 전세금을 높여가지고 야금야금 높여가지고 이사 다니면서 힘들게 그 이삿짐 센터 하나도 제일 저렴한 데 있잖아요. 심지어 포장이사 하면 비싸니까 진짜 예전에 우리 조금 적은 집 살 때 그러죠. 포장이사 부르면 비싸니까 용달을 불러서 용달 아저씨한테 밥가스를 막 사들이고 짜장면을 먹인 다음에 아저씨 저 좀만 더 도와주세요 하고 한 10,000원, 20,000원 던져주고 막 엄청 같이 날라 무거운 냉장고 같이 나르다가 막 손가락 깨지고 날랐죠. 막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이사 바뀌고 막 부동산 중개비 끼고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세금 올려가지고 그분들에게 현금 3억, 5억도 힘든데 8억까지. 꿈 같은 물론 얘기죠. 이제 안 되죠. 그건 안 이건 되죠. 진짜 어려운 예, 것 그래서 같은데 다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현금을 1억에서만 5억 사이 마련한 다음에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번 분들 보면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부담을 막 투기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재밌는 말씀 해드릴까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회에 기여하는 부자가 됐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그만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가입자분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이면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 친구 추가하시거나 여기 대표 전화 1800-791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마이보험체크 추천! 당신 부자죠? 네.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을 부자로 만든 가장 큰 원천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는지 뭐 상속이요. 나의 똑똑한 머리로 의사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벌고 싶은 돈에 대한 확실한 목표 정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방금 우리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야?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안 돼. 나 얼마 벌 거야라고 딱 잡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래갖고 평균을 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처음에 잡은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네, 평균입니다. 126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억, 누구는 200억, 누구는 500억 부자가 될 거야. 일단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들은 아주 목표를 잡아놓고 구체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죠.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실생활에서 만난 부자들 재밌는 얘기는 또 없을까요? 아니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부자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정말 불법 부당한 부자들 많았지만 요즘은 갈수록 열심히 살고 이광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정보, 트렌드, 흐름 공부하고 치열하게 분석하고 발품 팔고 그다음에 온갖 노력과 고뇌하고 대신 또 열심히 살아 또 월급도 열심히 벌어. 왜냐면 부자가 되기 전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것도 얼마나 열심히 정보 팔아야 돼요. 경마가 아니라 경매입니다, 여러분. 요거 짝대 하나 차이지만요. 경마로 간 사람 다 망했고요. 경매로 간 사람 대부분 살았어요. 부자 됐어요. 그렇죠? 경매.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이 비교적 한국 사회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된 걸로 좀 더 좋은 데도 많이 쓰고 우리 사실은 그 부라는 것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으로 따져보면 그 사회 조건에서 창출이 되잖아요. 본인이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잘 세웠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대 시기의 사회의 법과 제도와 경제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자기의 관계를 그렇게 또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책임 관계로.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번 분들도 많이 뵙고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도 하니까 부동산도 돈 버는 사람 진짜 많이 뵀습니다. 이게 아까 거기가 이제는 결과론적인 행위예요. 이미 부자가 됐으니 이유가 뭐야? 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출발점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출발점은 출발부터 내가 막 1000억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목표는 있었는데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 체험.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도 이런 거죠. 주식으로 한 100만 원 벌어봤어. 해갖고 또 해보고 또 이런 거죠. 오, 재밌네, 쏠쏠하네 하면서. 그리고 목표가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성공 체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 이렇게 오르서 내 전세로 해서 다른 데 한번 집 조그만 거 샀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네? 그래서 또 팔았더니 1주택자니까 또 돈이 생겼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출발하네. 그래서 저는 목표 되게 중요한데 이 목표 이전에는 그 성공 체험이 진짜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는 거. 사실 그런 체험 못 해보시고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만 사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그 성공 체험을 하는 게 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돈 벌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부자론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뭐 많은 부자들 만나봤지만 저는 부자가 예를 들어 좀 특이한 거 빼고요. 전문 지식이 있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빼고 진짜 큰 부자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인생의 비밀을 저는 터득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실화인데 이제 거의 무학이에요. 거의 배우신 게 없으신 분인데 짐, 지게꾼 약간 이런 식으로 힘든 일을 하시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한의원 한약방 같은 데인데 저 안에 이제 내근직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힘든 일 하는 분들 중에서 한 명 정도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약재를 정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문을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한문을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손들고 그로부터 며칠 안에 그냥 한문을 그림으로 외운 거예요. 인삼. 그럼 인삼을 저기다 넣는 걸 보고
그냥 저 글자가 사람 인이고 삼삼자인지 모르지만 저 그림은 뭐 인삼이야. 대충 생긴 거야. 저건 인삼이야. 감초, 저게 감자고 저게 초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림을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한 명이 내 근육이 딱 들어간 거야. 근데 너무 드라마틱한 게 먼저죠.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 그 한약 도매상인데 아들이 도박꾼이야. 그러니까 이 창업주가 내 아들한테 줘봐야 이거 얼마 안 돼서 다 거덜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인적인 성실함을 보였던 그분한테 네가 내 가게를 사라. 제가요? 사. 제가 돈이 없는데요? 너 이거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지? 예. 10년 있다가 네가 벌어서 갚어. 또 가져. 그 초인적인 성실함 때문에 그 부자에게 감동을 줘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워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은 사람에게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전보로 사주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그런 것도 관심이,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벌어 다니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부자 되나요? 이럴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너무 뻔한 말. 너무 뻔한 말. 근데 사실 너무 맞는 되게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땅으로 가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옛날에. 근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돈하고 사람은 같이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다니는 곳에 사실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흐름,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것도 근데 잘 저는 이제 알아야는데. 오늘은 뭐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있어요. 저는 물론 제 방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공적 부조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그런 뭐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이 사양가족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준 것처럼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서양의 복지국가 뭐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경제적 부로 이렇게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두 분 이야기가 맞죠. 아니 근데 국제로 가야 돼. 근데 연결이 돼 있는 게 연결도 돼 있을 거라고 연결이 돼 봐요. 있는 게 왜냐면 부자들이 많으면요 당연히 공적 부조가 확대되는 세상으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5,000불인데 예를 들어서 다 부자가 많이 돼서 1인당 소득이 뭐 5만 불, 6만 불 되면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 그렇죠. 저는 상향 평준화. 그렇죠. 돈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람이랬는데 저는 그걸 합쳐서 덕.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소상공인을 해도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를 들면 덕을 쌓으면 돈이 되는 정보, 부자가 되는 정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변에서 사람이 그럼요. 예. 좋은 사람이 인생의 친구가 선배가 스승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잖아요. 그래서 덕을 잘 쌓으면 평소에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가 일단 이제 부자란 무엇인가 얘기해봤고 어떻게 부자 되는 길이 뭘까 또 부자들의 공통점 뭐 이런 얘기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록펠러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돈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세계 된다, 최고의 이거. 부자인데. 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심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의 리미트 또는 부가 느껴주는 그 행복과 진짜 행복의 이 한계선 이걸 어디까지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엄청난 부자신데 매일 순댓국 먹고 허름한 옷 입다가 돈 한번 쓰지도 못하시고 장부에 건물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메뉴 것도 없는 몰라. 것도 못 시키고, 못 시키고. 매직 패스도 못 써보고 돌아가.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네.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장부에 돈이 많다. 내가 건물이 있어. 내 장부에 내 계좌에 이거보다는 그 쌓여 있는 돈 말고요.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와이프나 가족들과 얼마의 추억을 쌓았나. 저는 그거를 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장부에가 얼마가 쌓였나를 보지 않고 내가 번 돈 중에 추억으로 얼마가 쌓였지 저는 혼자 그렇게 반성하려고 하거든요. 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네. 실제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말년에 쓰러지고 네. 삼성그룹이나 그 오너일의 온갖 불법 비리로 결국 이재용이 구속도 되고 네. 국민한테 엄청난 지탄 받았잖아요. 뭐 백혈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조 파괴, 뭐 네. 심지어 장례식을 못하게 공작하라고
얼마나 지저분한 일입니까? 선대 때부터 계속. 그리고도 그렇게 쌓은 수십조의 돈 말년에 5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네. 그때도 뭐 여러 설 있었잖아요. 네네. 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네. 하늘나라 가셨는데 진짜 10원 한 자를 못 갖고 왔잖아요. 그랬죠.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림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맞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몇십 조까지 안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몇백억이든 몇십억이든 예. 이렇게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도 많이 다니고 또 분명히 부처님의 자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다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거의 없이 물론 이제 기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건 제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온갖 지탄받고 결국은 말년에 엄청난 병마로 고통받다가 자신 구속도 되고 그다음에 10원짜리 한 장 못 갖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탐욕스럽고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 죽여가고 탄압하면서 돈 벌 그건 정말 해서도 안 될 짓이지만 참 무상하구나 네. 이런 깨달음이 많이 있었대요. 돈만을 쫓은 인생의 무상함을 예. 보여줬죠, 사실은. 방금 박신영 선생 말한 것처럼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재밌게 쓰고 네. 또 좋은 데도 쓰고 적당히 말년이 비참하면 안 되니까 품위 있는 삶을 살다가 즐겁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았는데 많은 부자들이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제가 아는 스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뭐 재산이 뭐 70억인데 스님 공허합니다. 제가 이 돈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제 돈인가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은행에 있고 그런 거잖아요. 주식 가치 있고 건물 있고. 네. 이 스님이 탁 웃으면서 그건 네 거 아니야. 너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왔잖아. 뭐 네 거야. 언제까지 네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제가 그 평생 일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엠마 네가 그동안 쓴 게 네 거야. 저하고 비슷한 내가 얘기네요. 예. 가족들에게 예. 친구들에게 세상에 사회에 쓴 건 다 네 거야. 아하. 전부 네 몫이야. 다 네 덕이야. 다 너의 행복이고 너의 보람이 너의 명예야. 너가 쓴 것만이 네 거라고. 네. 그때 와 물론 저도 그런 평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와,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는 제가 약간 더 돈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가난해가지고 뭐 초월할 것도 없지만 지금 약간 더 달관하는 그날 돈을 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께도 출연료를 받아낼 거고요. 어떻게든 돈을 벌 겁니다. 많이 벌게 해드립시다. 말년은 우리 국민들 모두 말년 정말 70년, 80년 그렇게 사회와 기업과 동네와 가족들 위해서 피땀을 일한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우리 국민들인데 노년이 비참하다는 건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이나 우리도 노인 됐을 때 절대 저는 그것만큼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년에 노년 때 비참하게 뭐 돈, 질병, 막 외로움, 빈곤 이런 걸로 시달리잖아요. 오지강 연구에서 논리스 디파트먼트가 생겼잖아요. 외로움부 장관까지 만들 것을. 그거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법과 제도와 뭐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그게 또 언제 좋은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돈을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행해서 노력할 건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쓴 게 자기 거야. 내가 세상에 쓰고 내가 세상과 나눈 게 예. 그게 내 몫의 가족들이든 그거다. 자기를 위해서 썼던 가족들이 썼던 사회에 썼던 세상 다 그런 돈이 자기 거지 가지고 있는 건 그 이상의 것을 쫓아봐야 다 무상이다. 네. 그런 말씀 주셨고. 예. 이게 제가 오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건데요. 이게 다 네네네. 유사하긴 하지만 네. 돈은요,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계 행복 체감의 법칙이 들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계속 벌고 쓰면서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죠. 행복이 그렇죠. 행복이 증가하는데요. 어느 순간을 넘으면 감소하기 시작해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행복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계 행복 체감이 초용용을 늘릴 수 있는 거까지만 아하.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상은 사실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많은 예.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짜장면 먹다가 돈 조금 생겨서 탕수육 먹으면 행복이 2배 증가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탕수육 시켰는데 거기다 또 야 돈 있다 그래서 비싼 거 뭐 하나 시켜 뭐 네. 팔보채 하나 시켜. 네. 이러면 행복이 그만큼 안 지렁가는데 그렇죠. 짜장면에서 그것까지 가는데 네. 이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과정을 조금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요, 저희 경제 구조대가 좀 주제를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건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경제 그러면
부자인데라고 해서 부자를 놓고 한번 이풀기 토크처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다양한 경제 이슈들 더 재밌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입만 푼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빨 걷어붙이고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장 돈 되는 꿀팁도 예, 한번 예. 싹 우리 셋이 서가고 있는 거 한번 풀어줘야 좋습니다. 돼요. 저는 작은 돈이겠지만 뭐 중간 그렇죠. 돈이라도 전문적으로 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입만 풀어요. 경제적 수준에 맞게 네. 우리 이제 이런 거 빨리 한번 또 총정리 한번 하자. 네,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다음 주부터 여러분 노트 꺼내놓고 필기 준비하시고요. 머리띠 딱 메고 저희가 한번 제대로 정신일도 아사불성.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